튀김의 달인 신종훈.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를 꿈꾸던 그는 대학 시절 부상을 당해 오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못하게 되니까 진짜 좌절감이 엄청 컸어요. 한동안은 이제 아무 생각도 못했죠. 뭐 그냥 계속 방황하다가 제정신 차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 후 김밥 가게와 급식업체 등을 운영했던 그. 하지만 부모님의 병원비로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 빚이 많은 상황에서 한참 잘 갖고 있는데 악재가 겹친다고 그럴까요? 방 한 칸짜리 이제 월세방을 구해서 6명에서 이제 한 방에서 지내게 됐죠. 애들도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벼랑 끝에서 그가 떠올린 것은 튀김. 8년간의 노력 끝에 그가 개발한 독특한 튀김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고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가 온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이제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겁니다. 역전 홈런을 꿈꾸다 튀김의 달인 신종훈 씨를 소개합니다. 튀김의 달인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잘 튀기는 튀김의 관건은 혹시 뭐 기름 온도나 아니면은 그 튀김 옷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온도나 반죽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비법은 이겁니다. 네, 스냅을 이용해서 돌리는 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아, 손목, 그러니까 스냅을 네. 이용한다고요? 네네. 야구 선수를 워낙 저 잘하셔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혹시?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도움이 많이. 네. 오늘 그 하실 그 강연 주제가요, 내 인생의 꽃 피는 순간인데,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러면? 네, 튀김이 가장 맛있게 튀겨졌을 때, 네. 이제 저는 그걸 튀김에 꽃이 폈다고 하거든요. 튀김에 꽃이 네. 피었다. 네. 제 인생도 튀김처럼 네. 이제 꽃이 피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에서 튀김의 달인, 튀김의 전문가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기까지의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종훈입니다. 여러분, 튀김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선한 재료? 아니면 얇은 튀김옷?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삭바삭한 식감 아닐까요? 네, 저는 그걸 꽃이라고 부릅니다. 튀김의 꽃이죠. 제대로 된 튀김의 꽃을 피우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대기도 하고 이제 반죽 농도를 못 맞춰서 아예 망칠 때도 있죠. 제 삶도 마치 이제 튀김꽃을 붙일 때처럼 힘든 고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역경을 어떻게 견뎌서 소문난 튀김의 달인이 됐는지 튀김 기름처럼 뜨거웠던 제 삶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인천 만석동에서 누나 셋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님은 일을 해야만 했고 누나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저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고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한 형의 소개로 야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저의 던지는 모습을 보시더니 너는 투수를 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능이 있었는지 이제 시합에도 계속 나가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야구의 선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스카웃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대회도 전부 우승하고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구부에서는 이제 같은 방 선배님들의 빨래를 해주는데 그날도 열심히 이렇게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 선배님이 딱 오시더니 야 임마 이것도 빨아고 하면서 집어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그냥 화가 확 나는 게 좀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동기들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좀 이제 옆에 있는 아령을 들고 와서 어깨를 세 방을 내려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는 이제 던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고 침소론을 다니고 뭐 접거론도 다니고 다 만나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고치고 이제 투수인데 공을 못 던지니까 당연히 이제 야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평생 야구밖에 모르던 놈이 진짜 야구를 못한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야구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이제 방황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면 이제 일일 치사병이 있습니다. 일일 치사병이 하는 일은 이제 청소를 하거나 식당 일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때 진짜 반찬이 진짜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참에게 제가 오늘 반찬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좋아. 너 오늘 반찬 만드는데 만약에 맛없으면은 영창 갈 줄 알아. 그렇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0명 이상이 되는 그 양에 국부터 반찬까지 제가 싹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배식 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반찬 누가 했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이거. 너 오늘부터 치사병에.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치사병이 되었어요. 군대에서 가면 이제 치사병끼리 이제 조리 경연대회를 또 합니다. 거기서 나가서도 또 제가 또 1등까지 하게 되었어요. 진짜 제가 야구를 못하게 돼서 좌절감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저한테도 또 다른 재능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됐고, 그런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학비 낼 돈도 없고 그래서 당장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가게 앞에 손님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가봤죠. 가봤더니 이제 김밥집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제 제 뇌리를 딱 스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김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료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니까 어떤 걸 좀 맛있게 해야지 김밥이 맛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우엉을 좀 맛있게 하면은 좀 더 김밥이 맛있겠다라는 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엉 졸이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우엉을 한 3시간 정도를 졸여가지고 진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싸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장사한 지 한 2달인가 3달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소문이 나면서 막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런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게를 그분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넘기게 되었어요. 네. 당시 이제 부모님 빚이 좀 많아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유치원 급식업체를 하게 되었어요. 유치원 급식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찬 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1년 만에 계약 인원의 몇 배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쉴 새 없이 한 8년 이상을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생각처럼 빚을 갚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현찰이 도는 장사가 아니라 말일에 이제 카드로 대거를 받다 보니까 버는 것도 많지만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카드를 쓰고 못 갚으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2금융, 3금융을 다니면서 이제 대출도 받고 그것도 모질라서 이제 사채까지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이자만 몇백만 원을 갚아도 빠져나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어머님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한 달 좀 지났나 아버님마저 뇌출혈로 또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냥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돼서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간병인비와 이제 중환자실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빚에 빚을 하니까 막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제 이자를 제때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이제 급식업체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급식업체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서
우리 아이들 셋하고 아내와 이제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저까지 6명에서 처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방 한 칸짜리를 간신히 이제 마련해서 어머님하고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10년 이상을 진짜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건 밑뿐이니까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때 진짜 급식업체를 할 때 사실 저를 믿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김치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가서 꼭 모든 빚을 갚고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내는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당장 이제 쓸 생활비가 없어서 이제 공사장을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이제 매형께서 힘들게 진짜 중고 트럭을 하나 사주셔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돌면서 이제 새우하고 오징어 튀김을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막 아파트를 가서 천막을 피기도 전에 손님들이 막 줄을 설 정도였으니까요. 제 기술은 이제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돌리면서 반죽을 일으켜주면서 기름에 의해서 꽃이 쫙 피는 거예요. 그런 튀김을 이제 거기서 팔다 보니까 드시는 손님들마다 뭔 튀김이 이렇게 바삭바삭하면서 맛있냐면서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새우를 1200마리, 이제 오징어를 45kg 정도 팔았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팔았는데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마다 이제 알뜰장이 있습니다. 알뜰장에도 같은 튀김 팔고 막 분식 파는 데가 있어요.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면서 민원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날 가서 돈을 내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1년치를 계약하고 들어가시는 분이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쫓겨나게 되니까 장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가게 얻을 돈은 안 되고 해서 이제 어디 노점자리라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제 시장 쪽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시장 쪽 뒤쪽에 보면은 이제 고정으로 장사할 수 있는 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을 지나니까 그때 또 마찬가지로 소문이 나면서 이분 저분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본인도 장사를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빚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들에게 이제 제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면서 창업하시는 걸 도와드리게 되었죠. 네, 현재까지도 저에게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한 수십 명에 이르니까요. 흔히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나 안타까워들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만큼은 최선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인생이 안 풀릴 때 바닥을 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 또한 아마 바닥을 쳤어도 진짜 엄청나게 쳤을 겁니다, 진짜. 하지만 그거 아세요? 바닥을 가장 세게 친 공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을요. 누구의 인생이나 꽃피는 절정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곧 꽃피는 절정의 순간이 올 거라 믿으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유, 그 말씀드리니까 그 야구 선수 그 꿈 접은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은 지금도 활동을 하는 선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참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배우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면 계속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마인드를 봅니다. 아,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죽을 네. 각오로 덤벼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고 저는 네. 해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네. 저희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드려서 전수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요. 도와드리고요. 아유, 네. 그냥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살겠다. 참 그 마음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공감 의견단 이제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신정훈 씨의 내 인생에 꼽히는 순간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그래서 그런지 야구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자, 공감 온도는 96도가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